다람쥐는 나무를 쉽게 오르내리거나 땅굴을 파기 위해 발톱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카롭죠. 날카롭기 때문에 잘 부러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더 잘 자라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자연에서 이야기겠죠. 여러분이 키우는 다람쥐는 안정적이고 좁은 케이지에서 잘 살기 때문에 발톱의 활용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발톱이 자라는 속도는 똑같겠죠. 계속 자라기만 하면 큰일 나는 건 뻔한 거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활동성이 떨어지면 더더욱더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다람쥐든 개든 대부분의 동물들이 딱딱한 바닥을 열심히 뛰어다니며 발톱이 갈아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사는 다람쥐는 언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람쥐는 매우 작고 빠르기 때문에 강아지처럼 발톱을 차분하게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를 수 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위험하다고 관심을 안 갖는 것보다 뭔가 방법만이라도 알고 있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먼저 충분히 핸들링이 가능해진 다람쥐라는 가정하에 집에서 자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한 사람은 다람쥐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 사람이 발톱을 다듬는 방법이에요. 이 과정 중에 물릴 수도 있고 다람쥐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망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빨래망이나 양파망처럼 촘촘한 망을 이용해서 조심히 넣어줍니다. 시간 끌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빠르고 강압적으로 넣는 것도 방법일 순 있겠지만 주로 다람쥐가 이동하는 통로나 먹이 등으로 유인하여 망 끝 부분까지 몰아줍니다. 그럼 발톱만 삐죽 나오게 되는데 그걸 다듬어주면 돼요. 간단하죠? 이 방법으로는 물릴 위험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위 두 가지 방법 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사고냐고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발톱 속 혈관을 잘못 잘라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또 다람쥐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발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겠죠. 연습한답시고 자꾸 하다 보면 다람쥐든 여러분이든 스트레스만 무진장 받고 서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동물병원에 가서 안전하게 자르는 겁니다. 간 김에 건강 상태 체크도 해보고요. 발톱은 평소 여러분들이 손톱 자르듯이 자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람쥐가 쉽게 미끄러져서 여기저기 오르내리기 힘들어져요. 다치기 쉽고 아까 말한 것처럼 혈관이나 발가락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약간 끝이 동그랗게 구부러진다 싶을 때 자르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건 자연적으로 두다 보면 스스로 관리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발톱 길이 확인은 주로 케이지에 매달려 있을 때 나와 있는 발을 확인해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톱 본다고 잡고 뒤집는 행위를 자꾸 하다 보면 다람쥐가 불편해합니다. 가을이 오고 있고 언제 호랑쥐로 변할지 모른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발톱이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은 다람쥐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 부드러운 이불이나 수분 같은 것만 깔아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연에 가까울 수 있게 나뭇가지나 나무 껍질 등으로 인테리어 하시면 다람쥐가 놀면서 자연스럽게 발톱이 갈릴 수 있어요.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무판이나 나무 바닥 등을 두시고 설치 장소는 물 먹는 곳이나 밥이 있는 곳 등에 다람쥐가 주로 이동하는 곳에 설치를 해두시면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는데 효과적일 겁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조금 불편한 곳엔 가기 싫은 것처럼 다람쥐도 마찬가지니 구석에 설치해두시면 절대 가까이 가지 않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피해 다닐 거예요. 저도 발톱에 관한 관리가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발톱 관리에 관해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조금은 엽기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도중 바닥이나 기둥 등에 사포를 깔아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람쥐는 아니었지만 다람쥐 발바닥은 고양이 발바닥만큼 핑크 젤리가 매우 말랑말랑한데 다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발톱 관리에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제 생각엔 다람쥐가 사용하기엔 나빠 보입니다. 발톱 깎기가 조금 위험해 보인다면 발톱 파일 등을 이용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링을 하시며 자연스럽게 갈아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건 방법에 따라서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빨은 자르는 게 아닙니다. 피자스를 주세요. 자연적으로 갈아지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자르는 것보다 가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발톱이든 손톱이든 단단하게 뼈처럼 되어 있잖아요. 피부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면 가루가 돼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자르다 보면 금이 가고 더 쉽게 부러집니다. 네일아트 하시는 분들, 특히 손톱을 길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키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보하시고 싶으신 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이나 댓글에 남겨주세요. 마키였습니다.